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든 그 핵심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게 되면 창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나 자문을 할 때도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숫자를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중량감이 다르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령화가 노인 인구가 뭐 14.7%의 고령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는 중량감이 영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쓸 때도 중간중간에 숫자를 써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창업하는데 핵심 데이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들으시면서 유념할 점은, 제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데 이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패턴을 알기 위한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내지는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미지, 첫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입니다. 지역별로. 그걸 보시면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는 42.8세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엊그제 보니까 48.2세더군요. 그러니까 거의 6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이 6세 정도 차이다라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우리도 아마 2026년,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정도에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하도 갭이 좁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나이가 많은 쪽은 전라남도입니다. 46.4%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린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3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농 지역을 쭉 보면 경상북도가 45.4세로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합니다만 강원도가 높습니다. 나머지도 뭐 대동소이에요. 42세부터 44세 그 사이를 계속 평균 연령으로 갖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지역별로 인구수, 인구 비율, 또 특히 이제 자영업 비율까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1000만 명이 안 되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약 19% 이하입니다. 이제 18.7%인데 자영업 비율은 15.6%.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비율보다는 자영업 비율이 약간 낮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5.4%인데 자영업 비율은 22.9%입니다. 따라서 사는 사람의 전국의 이제 인구 비례로 사는 사람보다는 자영업 비율이 약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로, 경기도 위로 쭉 보면 이제 거기는 전부 이제 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광역시입니다. 이런 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구 비율보다는 자영업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경기도 이하로 쭉 보시면 강원도는 2.9%의 인구 비율인데 자영업 비율이 3.7%로 꽤 높죠. 그 다음에 충북도 마찬가지로 3.1%인데 3.7%로 높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자영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일거리들이.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마땅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에 투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자영업 비율이 높다. 이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5,126만 명. 계속 이제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인구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세대수로 보면은 약 2,1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로 보면 226개의 시군구가 있죠. 읍면동으로 다시 세분화해 보면 3,496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수는 2,100개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3,496개 가운데서 동이 2,100개 정도 되니까 도시 지역이 약 2,100개로 나눠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이 시골이 농촌 지역이 훨씬 이제 읍면동이 많죠. 언뜻 봐도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보통 면 단위 해봐야 뭐 1,000명, 1,3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가락동이나 뭐 이런 쪽에 저기 강서구 쪽에 아니 거기 어디 강동구 쪽에 가면 5만 6천 명 한 동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 한 개 동보다도 더 적은 인구가 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읍면동이 3,496개가 있다. 참고로 하시고요. 가구당 소득 수준은 4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평균 임금은 356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월 1인당 32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대상이 일단 10대로 잡는다면 그 대상은 51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0세부터 10세까지는 470몇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이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8명밖에 안 되잖아요. 2명 결혼해서 2명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인구가 유지되려고 하면 2.2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뭐 사고사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0.8명이면 인구가 확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25개 구에 423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제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맹점을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맹점에 우리나라의 도시동이 2083개인데 이 가맹점은 벌써 한 3000개가 되네. 이랬을 경우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동보다 더 많은 수의 가맹점이 있구나. 이건 포화구나. 그래서 이제 포화 정도를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여러분들 교육 서비스 하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32만 원 정도 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이 동에 내가 만약에 학원을 차렸을 때 몇 명 정도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가구당 3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2만 원 곱하기 가구수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캐파는 이 정도 되는구나. 뭐 막 1억 2천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저쪽에 이미 학원이 2개 있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승산이 있을까? 라는 판단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1인당 월 급여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시군구로 나누게 되면 울산이 가장 높죠.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울산이 약간 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많이 살잖아요. 울산은 좀 특이해요. 외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이게 살거든요. 약 40% 가까이가 아마 외지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외지인이 울산을 찾아갔다. 이 얘기는 뭘까요? 거기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쨌든 울산이 소득 수준으로는 1인당 소득 수준으로는 1위의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서울이 2위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세종시가 2위로 올라섰더군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지역들, 소위 도농 지역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최근에 소득 수준이 약 높아지고 있는 부분 또 낮아지고 있는 지역을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나 울산이 확 낮아졌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충청북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신도시 뭐 특화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대구나 인천 쪽이 약간 높아졌군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이 도시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은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과거에 편의점을 분석을 하니까 2010년경에 갑자기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이 고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13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짚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바로 정선 카지노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그 소위 이제 카지노 난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더라. 그래서 편의점 주변에 모여 살던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안을 가면요, 편의점 주변에 그 허름한 그냥 바퀴 없는 차들이 몇 대씩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또다시 편의점을 분석을 해봤더니 탕정면이라는 곳이 딱 나와요. 거기가 가장 많아요. 거기도 이제 7개인가 있는데 평균 1억 5천 전후로 되더군요. 그래서 여기가 왜 그렇지? 시골인데. 그래서 막 이제 또 다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거기 삼성타운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죠. 거기에 이제 있던데, 야, 여기 들어가면 잘 되겠네. 그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건물이 많지 않아서 들어설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8개 정도 되고 있는데 1억 전 정도씩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라는 것은 내가 몰랐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 배경을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배경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의 읍면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읍과 면부를 보면 9.2%나 3% 정도, 두 개를 합해도 18% 밖에는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은 90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읍과 면이라는 건 뭘까요? 시골이라는 뜻이죠. 도시가 아니라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동부입니다. 그래서 4,170만 명이 사는데 82% 가까이가 동부에 삽니다. 동이라는 건 뭘까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국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뭐 전략을 짤 때 아무래도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거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겠죠. 물론 뭐 공정무역을 하거나 또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이야 시골도 이렇게 관심을 두겠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읍면 동별 평균 연령을 보면요. 충청남도 계룡시가 남자가 28.1%, 여성이 28.2%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습니다. 계룡시가 어느 지역인가요? 군인이 많죠. 그래서 거기는 열외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사동이 29.2세로 가장 낮습니다. 거기에 동탄에 가게 되면 요즘에 대체적으로 30대 중후반 그 밑으로 29세까지 이 사이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맘카페 이런 것도 동탄이 상당히 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그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이 관련 학원이나 또는 학습 관련 프로그램, 뭐 패키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한다면 동탄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는 양포동이 있네요. 그 양포동은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도 삼문동이 29.9%로 낮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이게 통계청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이 순대로 소팅을 시켜보면 어디가 가장 나이가 많구나, 어디가 좀 어리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 젊은 여성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인구에 대한 것도 나이에 대한 것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게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업종 불문하고 산업이나 또는 뭐 스타트업이냐 자영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필요한 핵심 데이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 데이터, 핵심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사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럼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분석하는 것보다는 해석 전문가로 나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해 보죠. 자, 이것만 알아도 업종과 입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이 업종은 젊은 세대가 사는 이 지역으로 가면 소득 수준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객단가를 가지고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포화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한 지역에서 이 업종이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구나. 그랬을 경우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꼭 들어가야 된다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들어가야 된다면 그 현존하는 그 개수, 그 업종의 동업종과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뭔가의 핵심 역량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역량이 있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지역으로 갈까?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마케팅 하는 것과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침 방송을 봐보시면 아나운서가요.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직장인들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텔레비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천천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요. 이렇게 하고서 한참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누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아침 방송하고 저녁에 그렇게 했다가 아무도 안 보죠. 채널을 바로 돌려버리죠. 이렇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달라져야 되고 마케팅 기법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에서 만약에 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프랜차이즈로 해야 되겠다. 뭐 신당동 떡볶이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구 대비 내가 여기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하는지, 떡볶이 값을 얼마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짜는데도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기본 데이터, 소위 오늘 설명드린 핵심 데이터만 가지고도요. 그 다음에 동일 상권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창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창업하는 게 좋죠. 물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핵심 데이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